이 도장 찍는 순간부터 넌 내 상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다. 유리 테이블 위에 붉은 인주가 번져 있었습니다. 79살 버스 회사 강신운수를 세운 강태준 회장의 손이 두꺼운 서류철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서류 제목은 단 한 줄. 상속 포기 및 가족관계 정리 합의서.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번들거리는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내버스 마크가 찍힌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아버님 50억이요? 버스기사 며느리 이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큰 며느리 최유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버스 기사한테 50억이면 너무 후한 거죠. 도장 찍고 나가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태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TV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가 눌리는 순간 화면에 떠오른 건 사람들이 꽉 들어찬 702번 버스 안, 그리고 그 안에서 노인 승객을 밀쳐내는 큰 며느리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 어깨에 덮어주는 버스기사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상속 포기각서 앞에서 누가 진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인지 오늘 같이 확인해 보자. 그날 한 집안의 상속 싸움은 돈이 아니라 블랙박스 한편으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남으시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 상속 포기 각서가 올라오기 전 이 집안은 겉보기엔 언제나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오래된 양옥집 1층 거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아버님, 갈치 좀 더 드실래요? 큰 며느리 최유리가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갈치를 집으며 말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강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국만 떠먹었습니다. 이제 79, 한때는 버스 한 대 몰며 밤을 새우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숟가락도 예전만큼 힘있게 들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강도연이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는 뭐라 합니까? 혈압은 좀 괜찮다 하셨어요? 그놈의 혈압, 당, 콜레스테롤. 의사놈 말대로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지. 태주는 투덜거리면서도 자기 접시에 올려진 나물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식탁 끝에 앉은 둘째 아들 강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만 굴리다가 끝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태준의 시선이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 며느리 유리가 먼저 흥미로운 듯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 둘째가 어쩐 일이래? 뭐야, 설마 좋은 소식? 민수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도연이 먼저 놀랐고 유리는 박수부터 쳤습니다. 어머, 진짜? 이제야 사람이 되네. 어떤 집 딸인데? 어디 대학 나왔어? 뭐 하는 애야? 잠깐의 침묵 끝에 민수 입에서 짧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그 순간 젓가락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냐?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02번 노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서윤이라고 책임감 강하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유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바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버스 기사요? 아, 물론 직업 귀천은 없죠. 그런데 그녀는 일부러 말을 느렸습니다. 우리 집이 버스 회사라 그렇지
며느리까지 버스를 몰고 있으면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사장 며느리가 아니라 기사 며느리라고 하겠지? 도연이 아내를 말리듯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급이 있잖아요. 강 회장님 집안에서 며느리가 버스 모는 건 좀 그림이 안 예쁘지 않나요? 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민수, 네. 내가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냐? 내가 버스 한 대 몰면서 새벽 4시에 나가 밤 12시에 들어오던 거 압니다. 그때 사람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 버스 운전수 주제에 애는 왜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냐고. 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살짝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일 자랑스러웠다. 내가 손수 사람들 태우고 돈 벌고 회사 키웠으니까. 민수의 눈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라고 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늘 그랬잖아요. 핸들 잡는 사람 무시하는 놈은 우리 버스 타지 말라고. 큰 며느리 유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하죠, 다들. 근데 현실은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강 회장 며느리가 버스 운전? 다들 뒤에서 수군거릴 게 뻔하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사람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한다. 버스 기사면 어떤가? 내가 버스 몰던 놈이다. 잠시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다만 이 집안 며느리는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게 기준이다. 유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기준, 내가 보기엔 이미 넘사벽인데. 그날 밤 늦게 식구들이 모두 각자 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태준의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강신운수 초창기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첫 차를 몰고 가던 시절 자기 옆에서 웃으며 손 흔들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상호.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버스기사 며느리라. 태주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오래된 버스 열쇠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차고지 가보자. 혼잣말 같았지만 결심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덜 거친 차고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702번 버스 앞에서 유니폼을 정리하던 한 여자. 머리를 단단히 묶고 운전석 계단을 닦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강태주는 대답 대신 조용히 702번 버스 계단을 한 칸씩 올랐습니다. 버스 기사 며느리와 재벌 버스 회장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강신운수 차고지엔 아직 밤 공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줄지어 선 버스들이 하나둘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죠.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관리과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문 내지 마. 기사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태주는 모자를 눌렀으며 짧게 잘랐습니다. 예전에 기사로 일할 때 입던 작업복 대신 오늘은 그저 평범한 회색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702번 어디 서 있냐? 아, 예. 저기 저 줄 2번째입니다.
오늘 702번은 이서윤 기사님이십니다. 관리과장이 가리키는 쪽을 보자 파란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버스 앞 유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걸친 휴지를 이용해 오염 묻은 부분을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유리창에 비치는 얼굴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이서윤, 관리과장이 불렀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과장님. 이쪽 손님 시내까지 가신다. 첫 차 타시겠다니까 잘 모셔드려. 네. 올라오세요, 어르신. 서윤은 자연스럽게 버스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버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26살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한 명만 타도 고마워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시절이었죠. 발 조심하세요. 손잡이 잡으시고요. 서윤의 말에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은 태주는 눈을 감은 척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계기판에 손을 얹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고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안쪽 거울로 객석을 훑는 동작까지 허투루 하는 구석이 없이 단정했습니다. 702번 첫 차 출발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을 빠져나와 아직 희끄무레한 새벽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가자 승객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빵집에 출근하는 젊은 청년, 마트 새벽조에 가는 듯한 아주머니, 그리고 책가방을 맨 여학생 둘까지. 안녕하세요, 학생들. 졸려도 안전벨트는 꼭. 서윤은 하루에 몇 번씩 했을 법한 말을 그렇다고 지친 기색 없이 건넸습니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새 애들은 인사도 잘 안 한다더니 저 기사라도 인사를 해주니까 이 버스는 덜 삭막하겠구먼. 버스가 언덕길을 넘어 조금 더 복잡한 도심으로 들어왔을 때쯤 문득 뒤쪽에서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진한 향수, 그리고 어딘지 요란한 하이힐 소리.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겨우 탔네. 이 버스 맞죠? 702번. 태준이 고개를 살짝 돌리자 밝은색 코트에 명품 가방을 맨 여자가 버스 안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최유리였습니다. 여길 왜? 태주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앞쪽 좌석들을 쳐다보더니 빈자리 대신 뒤쪽을 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쓱쓱 넘기며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침부터 냄새가 좀. 에휴, 역시 버스는 버스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기사석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또한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번엔 허름한 코트 차림의 노인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올라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걸음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702번 맞지요? 아이고, 오늘도 신세 좀 져야겠네. 노인은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교통카드가 어디 갔더라.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듯 주머니 안에서 몇 번이고 허우적댔습니다. 뒤쪽에서 유리가 작은 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노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 이거 오늘은 그냥 걸어갈까? 그 순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계단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노인의 팔을 받쳤습니다. 카드 있으신데 손이 좀 불편하신 거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녀는 노인의 손에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찍어줬습니다. 어르신, 자리는 이쪽에 앉으세요. 오늘 바람이 좀 차니까 창가 말고 안쪽으로요. 노인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아가씨.
내가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나이 드시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님.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네, 손님. 이렇게 승객들 늦게 태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출근은 어떻게 해요? 맨날 저렇게 꾸물거리면 이래서 버스 타기 싫다니까요. 몇몇 승객들이 슬쩍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아침부터 기분 잡치잖아요. 안 그래요? 유리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동조해줄 사람을 찾는 듯 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주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희 집에선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서윤은 잠시 유리를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바쁘신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도 저 어르신 자리에서 버스를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오늘은 제 욕 한 번만 하고 가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대신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 뒤쪽에서 작게 킥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기사 아가씨 말 잘하네. 그러게, 뭐 저 정도야 이해해야지. 유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진짜 피곤하네. 작게 내뱉은 말은 어쩐지 버스 전체에 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앞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운전석 위 작은 검정 상자가 붉은 점을 깜빡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회사 지시로 달아놓은 지 벌써 몇 년째였지만 오늘만큼 고맙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말로 들으면 누가 누구 편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그냥 그대로 찍히겠지.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공장 앞도 저기쯤이었는데. 태준의 손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일하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그래, 강신운수 옆에 있던 공장 말이다. 거기 다니다가 구조조정에 잘려서 이젠 그냥 이렇게 버스나 타고 다니지.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장, 구조조정, 잘려서 낯선 얘기 같지가 않구나. 그는 창밖 대신 운전석에 앉은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리 곧게 펴고 양손을 핸들에 올린 채 승객들 한 명 한 명을 거울로 확인하며 가는 모습. 702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신운수 본사 앞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그 정류장 이름은 버스 회사 회장인 본인에게조차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 걸고 만든 회사인데 정작 이 버스 안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나인지 저 앉아있는 며느리인지 아니면.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버스 앞유리 위에서 붉은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죠. 702번 버스는 강신운수 본사 앞 정류장을 지나 점점 더 붐비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내리실 곳 다 오셨어요. 서윤이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고, 덕분에 잘 왔네. 고맙네, 아가씨. 노인은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도 이 시간쯤 타시면 제가 또 모실게요. 그래, 그때도 안 잘리고 일하고 있어야 할 텐데, 허허. 노인이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서윤은 버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이 슬쩍 물었습니다. 자주 타는 손님인가 보지?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봬요. 예전에 우리 회사 쪽에서 일하셨다더라고요. 공장이라 했지? 네. 강신운수 옆 공장. 거기 구조조정 나면서 잘렸다던데요. 서윤은 말을 하다 말고 잠깐 웃어 올렸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제일 고마운 승객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서 운전 참 안정적이네라고 말해준 분이라서요. 그 말에 태준의 목이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앉았나 했는데 저 영감이 먼저 알아봤구먼. 버스는 다시 출근길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피크 시간이 지나고 조금 한가로운 시간. 종점 근처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네. 아, 네. 발 조심하세요. 서윤이 문을 열며 말했다. 버스에서 내리려다 태준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서윤입니다. 기사 이서윤. 그래. 서윤 양.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고맙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에 저도 덜 졸렸어요. 하. 버스가 다시 떠났을 때 태준은 인도 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직업이 뭐냐보다 사람이 어떤 눈을 하고 있느냐가 먼저 보이는구나. 그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회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신운수 2층 관리과 사무실. 회장님, 벌써 올라오셨습니까? 관리과장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702번 아침 첫 회차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겠나? 예. 무슨 사고라도. 사고는 없었다. 그냥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관리과장은 더 묻지 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 속에 조금 전 타고 왔던 그 버스 안 풍경이 똑같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카드를 찾느라 허둥대는 장면, 노인이 올라타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장면, 그리고 뒤쪽에서 짜증내던 젊은 여자 승객의 표정까지. 태준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서윤이 노인 팔을 붙잡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어깨에 둘러주는 장면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저렇게 했었지. 눈 오는 날 손님들 다 떨어질까봐. 외투 벗어 씌우고 난 중간 정류장에서 떨어져 내리고 그때 화면 한켠에 뒤쪽 좌석 승객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강렬한 향수, 밝은색 코트, 입에 올려진 비죽거리는 표정. 큰 며느리 최유리였습니다. 어라, 이 손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관리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됐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저 영상 따로 복사해놔라.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버스기사 며느리라.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할지는 곧 알겠구먼. 그 시각 서윤은 종점 근처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2번, 오늘 승차 좀 많았어요? 동료 기사가 물었다. 딱 보통이요. 근데 이상한 손님 한 분 타셨어요. 이상한? 옷은 단정한데 눈이 되게. 뭐랄까, 버스 손님 눈이 아니더라고요. 길 보는 사람 눈? 운전하는 사람들 눈 있잖아요. 그런 거. 아, 괜히 긴장되게 만드네. 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서윤아, 운전 중이야? 잠깐 쉬는 중이에요. 왜요? 오늘 혹시 아침 첫 차 때 어떤 나이 지긋한 남자 손님 태웠어? 회색 코트 입고 말수 적은 분. 아, 그 어르신이요? 서윤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역시 아버지셨구나.
민수의 한숨 섞인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네,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응. 새벽에 잠도 못 잤다더니 결국 차고지까지 나가셨나 보다. 서유는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어쩐지 눈빛이 그냥 손님이 아니더라니까. 근데 저 이상한 말 안 하시던데요?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이름이 뭐냐고 묻고 내릴 때 고맙다고 딱 그 정도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 꺼내는 거 난 거의 처음 듣는다. 그 정도예요? 응. 회사 사람들한테도 수고했다는 말은 해도 고맙다는 말은 잘 안 하는 분이니까. 서유는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입술이 데이는 바람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나 그냥 내가 할 일 한 것뿐인데요. 그냥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버스까지 타고 나간 거겠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가 연락 주셨어. 이번 주 안에 너 한번 집으로 데려오라고. 상견례인가요? 응. 공식적인 첫 만남이지. 서유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기사 유니폼 위로 누군가의 시선이 쏟아지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집 회장님 댁 되게 크죠? 크긴 한데 문 여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어.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이 사람은 적고 방만 많거든. 잠시 정적 끝에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자리 정도는 채워도 되겠네요? 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채우는 걸 넘어 좀 흔들어 놔도 괜찮아. 흔들어 놓으라고요? 응. 그 집 안 흔들리려고만 하다가 사람 냄새가 너무 없어졌거든. 휴게실 창밖으로 다음 회차 출발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응. 저 그냥 있는 그대로 갈게요. 버스 기사 유니폼 입고 그래 줘.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봐야 하는 건 내 옷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얼굴로 사람을 보는지니까.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유는 잠시 휴게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니폼 상의에 달린 이름표를 한 번 더 다독이듯 쓸어내렸습니다. 강신운수 702번 기사 이서윤. 그래, 있는 그대로 가보자. 그녀가 다시 핸들을 잡으러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붉은 점 하나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 안에서 이미 한 번 켜졌던 붉은 점. 그 작은 불빛이 몇 날 며칠 뒤 한 집안의 상속 싸움을 통째로 뒤집을 줄 아직 아무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상견례 날 저녁 강태준 집은 오랜만에 크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접시 좀 더 꺼내줘요. 사람 적게 온다고 대충 차리면 안 돼요. 큰 며느리 최유리는 부엌과 거실을 바삐오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째 강도연이 식탁보를 펴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 있나? 가족끼리 얼굴만 보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둘째가 데려오는 사람이 버스 기사라면서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급이 다른 집인지 보여줘야죠. 유리는 일부러 반짝이는 와인잔을 더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 위엔 갈치조림 대신 스테이크, 된장찌개 대신 크림 스프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식탁 옆을 서성이던 아이가 찡얼거리자 유리가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해. 오늘은 손님 오는 날이야. 2층 서재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태주는 창문 밖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관 앞 가로등 아래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민수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옷차림은
명백한 버스 기사 유니폼이었습니다. 왔나 보네. 태주는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앞, 여기 맞지? 서윤이 작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 민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2층 양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관 앞 대리석 계단, 넓은 창문, 그리고 현관 옆에는 아직도 강신운수 오래된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겁나? 솔직히 네. 서윤이 솔직하게 인정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무서우면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해. 할 말 있으면 하고 하기 싫은 말은 안 하고 버스 기사 그만두라는 말 들으면요. 그럼 한 번만 예의 있게 웃고 두 번째부터는 안 웃어도 돼. 민수의 농담에 서윤은 겨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유리가 환한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왔네 왔어. 서윤 씨지? 말은 반가운 톤이었지만 시선은 위아래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코트 사이로 보이는 남색 유니폼, 가슴팍에 강신운수 로고, 이름표에 적힌 이서윤. 어머, 오늘도 근무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첫 상견례라 제 모습 그대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럼 이게 진짜 버스 기사 며느리의 모습이겠네요. 유리는 진짜라는 말에 힘을 줬습니다.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지만 말을 꾹 삼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인잔, 반짝이는 포크, 어딘지 이 집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서양식 접시들. 앉아요, 서윤 씨. 민수, 내 옆에 앉혀. 유리가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회색 조끼에 셔츠만 걸친 태준이 계단을 내려와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도연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서윤도 자리에서 급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702번 기사 아니 이서윤입니다. 마지막에 스스로 말을 고치며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한 번, 유리를 한 번, 그리고 민수를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윤 씨는 몇 년째 운전하고 있어요?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식 기사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회사 내에서 안내, 배차 도우미, 자비를 좀 했습니다. 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스타일이네. 유리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버스 운전은 그만둘 거죠?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네. 서윤이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 며느리라는 위치도 있고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들은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위기니까요. 누가 그런 분위기냐? 태준이 짧게 끼어들었습니다. 유리가 움찔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가 뭔데?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잠깐의 정적. 모두가 눈치를 보던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당분간 계속 운전할 생각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 번에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버스 운전 시작한 건 돈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선택이기도 해서요.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기사셨는데 퇴근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잠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수 씨랑 결혼해도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유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야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 입이 문제잖아요. 사람들 입. 사장 며느리가 아직도 버스 몰고 다닌다. 이 소리 들으면 이 집 체면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유난히 큰 소리가 식탁 위에 퍼졌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태준이 낮게 말했다. 내가 그날 버스 안에서 한 말도 체면부터 좀 챙기지 그랬냐? 유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셔갔습니다. 네. 아침 첫 차 702번. 냄새 난다고 손님 밀쳐내던 여자, 나도 봤다. 유리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블랙박스 다 봤다. 내가 사람 냄새 난다고 혀차던 거, 기사 보고 이래서 버스 타기 싫어라던 거. 태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내가 손님 어깨에 외투 벗어 씌우는 것도 봤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날 회장님이셨군요. 민수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역시 다 보셨구나. 그날 밤에 생각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며느리가 체면을 떨어뜨리는 건지, 손님을 밀치는 며느리가 체면을 떨어뜨리는 건지. 유리는 말문이 막힌 채 포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직원은 가족이다 떠들어도 버스 한 대 안에서 하는 행동 한 번이면 다 들통나는 거다. 그는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운전 계속하겠다고 한 말, 난 좋다. 서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예. 운전대를 부끄러워하는 집안이면 버스 회사 같은 거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은 태준 자신에게도 날아오는 화살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보게 됐지. 식사는 어색한 기류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두가 흩어진 뒤 서재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버스 열쇠, 줄이 바랜 직원 명단 하나, 그리고 아직 내용이 비어있는 A사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펜을 들고 종이 맨 윗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상속 포기 및 가족관계 정리 합의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어떻게 나눌지보다 이 집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같이 밥 먹어도 부끄럽지 않은지부터 정해야겠다. 펜 끝이 종이를 긁어내려갔습니다. 본인은 강태준의 재산 상속 및 권리 일체를. 그는 문장을 쓰다 말고 한 번 더 펜을 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702번 버스 안 붉은 점이 깜빡이던 블랙박스와 오늘 요금은 제가 낼게요. 라고 말하며 외투를 벗어 놓인 어깨에 씌우던 서윤의 손짓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그래. 이 각서는 사람들 쫓아내려 쓰는 게 아니고 누가 남을 자격이 있는지 보려고 쓰는 거다. 그날 밤 한 집안의 상속 구도는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인주와 두꺼운 서류철 앞에서 이 도장 찍는 순간부터 넌 내 상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다. 태준의 첫마디가 그 집안의 운명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날 저녁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평소엔 올려져 있지 않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 도장이 몇 개, 그리고 두께가 제법 되는 서류철 한 묶음. 서류 맨 앞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및 가족관계 정리 합의서.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큰 며느리 유리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보다는 기대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정리를 해야지.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리라니요? 설마 유산 얘기세요? 첫째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유산이든 집안이든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순 없지 않냐. 소파 한쪽에는 민수와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버스 기사 유니폼 위에 정장 코트만 하나 더 걸친 차림이었지만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상속폭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테이블 옆 노트북 한 대가 켜져 있었고 옆에는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서 조항 읽어드리고 순서대로 서명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하자 유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면 역시 큰아들 내부터겠죠? 자연스럽게 자신 쪽으로 서류가 올 거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서류철 매니장을 뽑아 조용히 맞은편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부터.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버스 회사 로고가 박힌 남색 유니폼, 이름표에 적힌 글자 702번 기사 이서윤. 저요? 서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유리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입술은 가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닌 사람이 이 집에 발을 들이려면 어느 정도 각오는 있어야죠. 안 그래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좀 앉아 있어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말 들어보지도 않고 성질부터 내는 건 내 어릴 때도 보기 싫더라. 민수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다시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문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강태준의 재산 상속과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강태준 및 직계 가족과의 법적 재산적 관계에서 일절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서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이걸 지금 나한테 먼저 내미는 거야? 유리가 옆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그거 쉽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집 상속이랑은 인연 없다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사는 것도 편할 수 있어요. 대신 그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현금 50억 정도 당장 주신다 그러면 나 같으면 도장 찍고 나가겠는데요. 50억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조용히 해라. 태준이 짧게 잘랐습니다. 금액은 나랑 변호사가 정한 거다. 이 집 며느리 자리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완전히 나가겠다면 그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민수는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서윤이한테만 이렇게.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유리가 일부러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집 수준에 안 맞으니까 돈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님 뜻을 존중합니다만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린 사람은 정작 서윤이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물어봐라. 태준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대답했습니다. 이 각서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쓰는 겁니까? 순간 공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유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야 서윤 씨는 아직 가족이 아니니까 질문에 답을 해라. 태준이 큰 며느리 쪽이 아닌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강 회장님 말씀은 이 합의서 양식 자체는 모든 직계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직계 가족 전원.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이 집 식구가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는 건가요? 태준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 유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넌 조금 있다가... 태준이 낮게 잘랐습니다. 그는 노트북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각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클릭 한번.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강신운수 로고가 잠깐 지나가고 이내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버스 안 702번 첫 차. 이거. 민수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침 블랙박스네요. 화면 속에서 유리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아침부터 기분 잡치잖아요. 안 그래요? 영상 속 승객 몇몇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는 장면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진짜 유리는 소파 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누가 찍은 건지 아세요? 요즘은 조작 영상도 많아요. 얼굴만 갖다 붙이면 조작은 안 된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 버스 블랙박스 영상은 운수사업법상 함부로 손대도 안 되고 편집도 못한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과 위치, 노선 정보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기사님, 이렇게 승객들 늦게 태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출근은 어떻게 해요? 이래서 버스 타기 싫다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서윤의 목소리. 언젠가는 우리도 저 어르신 자리에서 버스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은 제 욕 한 번만 하고 가신다고 생각해달라. 대신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리겠다. 노인의 어깨 위에 젊은 기사가 외투를 덮어주는 장면에서 태준은 영상 재생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이게...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었습니까?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 저 버스에 직접 올라탔다. 그는 서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기사에게 내가 직접 인사도 받았다. 손도 잡아봤고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태준이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이 집에서 정말 상속에서 지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헷갈리더라고. 유리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왜 저예요? 사람이 말 한 번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영상 하나로 며느리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냐?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네가 사람을 고깃값 매기듯 보는 버릇이 하나만이었냐? 유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각서는 직업이 뭐냐 따지는 서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하나하나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 밥상까지 같이 앉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하는 서류다. 그는 서윤 앞으로 밀었던 서류를 조용히 자신의 쪽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서윤 씨, 네, 아버님. 서윤이 바짝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네, 나는 이 집 재산이 당신 손에 들어가도 부끄럽진 않을 것 같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태주는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유리 쪽, 그리고 도연 쪽. 대신 이 집에서 사람을 밟고 올라온 흔적이 많은 사람부터 이 각서를 읽어보고 생각해봐라.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강 회장님 말씀은 특정인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이 집에 남을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유리는 도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보고 지금 상속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포기하라는 소리는 안 했다. 태준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저 영상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도장 찍고 돈부터 챙겨 나가겠다면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게 내 선택인 거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만든 서류가 아니었구나. 누가 이 집에 남을지 보려는 서류였구나. 태주는 마지막으로 서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버스 운전 계속해라. 네. 누가 뭐라 해도 적어도 한 사람은. 그는 가슴팍을 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핸들 잡는 게 자랑스럽다. 그 말은 상속 포기 각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약속처럼 서윤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붉은 인주 옆에 놓인 도장은 아무도 쉽게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내가 이 집에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는 시간만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서 사건이 있고 난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유리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쾅 닫아버렸고 도연은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엔 태준, 민수, 그리고 서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너무 심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상속 포기 각서를 심한 건 나냐?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유리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 집, 이 회사,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 나도 별짓 다 하며 살았지. 그래서 더 보고 싶다. 마지막에 내 옆에 서 있을 사람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그는 옆에 앉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서윤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아버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야 서윤은 힘이 쭉 풀렸습니다. 50억이든 상속이든 뭐든 간에 아까 도장 찍었으면 난 지금 이 집 사람이 아닌 거네. 생각해보니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버스 운전 계속해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재산 얘기보다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핸들을 잡기 전에는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가볼게요. 어제 일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괜찮아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버스 기사 며느리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들었으면 오늘 더 잘 운전해야죠. 민수는 그 말에 더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차고지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2번 이서윤 관리과장이 외쳤습니다. 네, 오늘 노선 약간 변경됐다. 강신병원 쪽에서 회장님 건강검진 있다고 셔틀 겸해서 한번 들렀다 가래. 회장님이요? 그래. 오늘 회사 검진 날이라 우리 직원들 몇 명도 같이 탔을 거야.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 일 이후로 다시 얼굴 보기 좀.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9시쯤 버스는 병원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그곳엔 회사 점퍼를 입은 직원 몇 명과 함께 태준도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 쪽 일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발 조심하세요. 서윤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봤네. 태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어제 피곤하지 않았냐? 괜찮습니다. 서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버스 안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그의 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느려 보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검진 잘 받아야 할 텐데 강신병원에서의 검진은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혈압, 심전도, CT까지 한 번에 돌리는 종합 검진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잠깐 쉬셨다가 결과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말했다. 태주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 대신 회사 비서가 옆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병원 앞 정류장을 보았습니다. 702번 버스가 잠시 비어있는 채 서 있었고 버스 옆에서 서윤이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점심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아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버스 쪽으로 좀 가보자. 정류장 한쪽 벤치 위에 앉은 서윤이 검은 비닐봉지에서 계란을 하나 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 낯익은 목소리에 서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벌써 끝나셨어요? 검진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피 뽑고 누워있다 보면 끝이다. 태주는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챙겨 다니냐? 아, 이거요? 서윤이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삶은 계란 2개, 집에서 싸온 김밥 1줄, 그리고 물 1병. 버스 기사 도시락 세트입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요. 민수 월급은 다 어디다 쓰고 둘이 같이 모으고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버스 사고 한 번 나면 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당장 쓰는 돈보다는 나중에 진짜 쓰고 싶은데 쓰려고요. 진짜 쓰고 싶은데? 네.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노인들 무료로 태워주는 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웃겠죠?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라고. 장사할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온 회사가 아니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짜 해보자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했네. 서윤이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회장이 직접 탄 버스에서 어르신들 몇 분 태워 내려다 줬다고 해서 회사 망하지는 않는다. 태주는 그렇게 말해놓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릿속엔 늘 손에 이익만 가득했는데 오늘은 다른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운전대를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검진 결과 설명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심장이 예전 같지는 않으십니다. 과로 스트레스 좀 줄이셔야 해요.
특히 화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화 안 내고 살았으면 회사 못 키웠지. 태준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덧붙인 말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보다 회장님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이엔 얼마나 더 벌까 보다 어떤 얼굴들 속에서 어떤 밥상 앞에서 살다 갈까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말은 묘하게 어젯밤 각서 위에 쓰던 문장들과 겹쳐졌습니다. 마지막 밥상까지 같이 앉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병원 앞 702번 버스가 다시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해 두겠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됐다. 태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저 버스를 타고 간다. 예. 내가 만든 회사 버스를 내가 타겠다는데 누가 말려. 비서는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결과 괜찮으셨어요? 뭐, 당장 죽진 않는다고 하더라.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버스가 병원 앞을 떠나 평소 주 노선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쯤 정류장 하나에서 할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 양반, 잠깐만. 저 좀 태워줘. 이미 신호는 바뀌려 하고 있었고 뒷차들도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신호 한 번 받는 교차로였습니다. 서윤은 순식간에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문 열면 뒷차들 다 같이 잡힌다. 그래도 저 다리로 다음 차 기다리기 힘들 텐데. 뒤에서 승객 하나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냥 가요, 기사님. 저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우리 다 지각하게 생겼네. 서윤은 거울로 할머니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헉헉거리며 올라탔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아가씨. 오늘 병원 가는 날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 천천히 올라오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뒤에서 아까 그 남자가 투덜댔습니다. 에휴, 이래서 버스 타기가 싫다니까. 택시 탈걸. 그 순간 뒷좌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택시 타지 그러셨어.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 강태준이었습니다. 버스는 혼자 타는 차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차 안 전체에 퍼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타는 차지. 지각이 그렇게 무서우면 5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 거고, 다리 아픈 노인이 한 번 더 뛴다는 건 5분 일찍 나오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야. 남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운전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사람. 그냥 회사 사장이 아니구나. 버스가 종점에 다다랐을 때 태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 양. 네, 아버님.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모두 모이자. 네. 어제 각서 얘기는 오늘로 끝내야겠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시험할지 정했으니까. 그 말 속에는 묘하게도 이 집안에서 누가 남을 사람이고 누가 나갈 사람인지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놓은 사람의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집 거실에는 다시 한번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유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옆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윤은 나란히 앉아 작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어제와 마찬가지로 붉은 인주와 도장,
그리고 새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목이 달랐습니다. 강신운수 가족 합의서 함께 남을 사람, 떠날 사람. 어제 각서는 찢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성질 급하게 쓴 것 같더라. 유리가 안도의 숨을 쉬려던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오늘은 제대로 쓰려고 한다. 내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에 누가 남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합의서다. 태주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다시 보자. 클릭. 702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노인이 허둥대며 카드를 찾던 장면, 유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던 장면, 냄새난다. 이래서 버스 타기 싫다던 목소리, 그리고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말. 언젠가는 우리도 저 어르신 자리에서 버스를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 욕 한 번만 하고 가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영상이 멈추자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만든 회사의 아니다. 이 버스를 타는 사람이 내 회사의 손님이고 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동료다. 그는 한 사람씩 눈을 훑었습니다. 너희는 이 버스를 탈 생각이 있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볼 생각만 있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영상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유리가 그런 줄은. 유리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요.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했다면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문제는 그는 서류철을 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이게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보낸 메일이다. 변호사가 프린트물을 건넸습니다. 요즘 기사들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떨어졌네요. 회사 이미지 생각하면 노선 몇 개 정리하고 사람도 좀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회사 이미지? 태준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미지는 내가 포장한 문장이고 속에 든 생각은 가려내자는 거다. 버스 기사고 뭐고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눈. 그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눈을 이 집 상속자 자리에서 빼고 싶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은 이번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공증용 문서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랑 공증 끝내고 온 거다. 변호사가 대신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보유 중인 강신운수 지분의 60%를 강신재단 가칭으로 출연하여 버스 기사 복지, 노인 승객 교통 지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지분의 60%요?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 덕분에 나도 먹고 살았고 여기 있는 너희도 편하게 자랐다. 이제 이 회사가 빚진 사람들한테 조금은 돌려줘야지. 유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예요? 지분 40%? 그것도 셋이 나누면 얼마나 남는다고. 아직 안 끝났다.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새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은 40%는 그냥 피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눠줄 생각이 없다.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집에서 남고 싶은 사람은 각자 선택해라.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다. 첫째 강도현, 너는 본사 자리에서 내려와. 현장 운행관리팀으로 내려가라. 배차표 짜고 기사들 민원 듣고 휴게실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한 해를 버텨라. 도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사인데 이사란 자리가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는 자리냐? 사람 눈 보고 일하는 자리 아니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강민수, 태준이 두 번째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702번 버스에 승무원으로 타라. 요금 정산, 노인 승하차 돕기, 민원 응대까지 다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하루를 사는지 눈으로 봐라. 민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저는 환영입니다. 너는 예전부터 버스 핸들 잡겠다고 떼쓰던 놈이니까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다. 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리에게 향했습니다. 최유리, 유리는 등을 바짝 폈습니다. 너는 1년 동안 월급 없이 강신재단 실무팀에서 일해라. 예. 기사들 복지제도 설계하고 노인 무료 탑승데이 기획하고 실제로 노인들 버스 태워보내고 불만도 내기로 직접 들어라. 그게 싫으면 태주는 테이블 위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속 포기 도장을 찍고 떠나도 좋다. 근데 둘 중 하나는 오늘 결정해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손에 쥔 도장을 몇 번이나 굴려가며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알고 있다.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냄새 없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 눈엔 내가 제일 먼저 이 집 상속자 자리에서 시험 받아야 할 사람이다. 유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일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 집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태주는 잠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1년 뒤에도 내 입에서 냄새난다, 가려내자. 이런 말이 또 나온다면 그땐 내가 먼저 너한테 도장 내밀겠다. 이제는 그만 나가라고.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윤, 네 아버님, 너한테는 아무 조건도 안 건다. 네. 운전대를 계속 잡든 언젠가 놓든 그건 내가 알아서 정해라.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태주는 어느새 회장이 아닌 평범한 늙은 아버지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 밥상에 앉는 마지막 날까지 오늘 버스에서 봤던 그 눈으로만 사람을 봐라. 직업이 아니라 사람부터 보는 눈. 서윤의 눈에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 되도록. 이미 반은 됐다. 태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온 버스 기사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에 오래오래 남을 사람 냄새 나는 첫 번째 며느리로 기억될 거다. 그날 밤 붉은 인주 옆에는 도장 찍힌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 사람의 선택이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첫째, 한 달에 한 번 버스 승무원을 자청한 둘째, 1년을 버티겠다고 이를 악문 큰 며느리,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702번 버스에 올라 천천히 타세요, 어르신. 을 말할 준비를 하는 버스 기사 며느리 이서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장, 강태준 자신의 마지막 각서뿐이었습니다. 첫눈 소식이 들려오던 1년 뒤 겨울,
강신운수 차고지 앞에는 낯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신재단 첫 번째 행사 어르신 무료 탑승데이. 버스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에이,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말이야. 그래도 좋지. 오늘은 욕 덜 먹겠네. 그 대신 더 바쁘겠지, 임마. 그들 뒤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서류를 들고 있는 여자가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신재단 운영팀장 최유리입니다. 오늘 행사 진행 총괄 맡았고요. 기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회장 큰 며느리 아니야? 맞아. 그때 블랙박스에 찍혔던. 쉿, 요즘은 누구보다 열심히 뛴다더라. 유리는 뒷말이 들리는지 모르는 척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혹시 기사님들 중에 어르신들한테 불편 드리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보다 사람이 조금 더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 말은 예전 그녀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한쪽 임시로 설치된 의자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추우시면 안 되는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다. 사무실에서 보고만 있으면 제맛이 안 나지. 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배차표를 꾹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운행 횟수 조정안 현장 기사들이랑 다 상의해서 짰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더 태워라는 말은 이제 안 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명 덜 태워도 한 번 덜 혼내도 사람 얼굴 기억하는 상사가 100명 숫자 외우는 상사보다 낫다. 그는 먼발치에서 노인들 손을 잡아 버스로 안내하는 유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겠다고 버틴갑 중에 제일 많이 변한 건 저 녀석이구나. 702번 출발 준비하세요. 관리과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1회차 어르신 무료 탑승데이 대표 노선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차고지 끝 702번 버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승무원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서유는 늘 그랬듯 남색 유니폼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타요? 서윤이 묻자 그럼 우리 집사람 앞에서 땀 좀 흘려야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재단 이사 명단에 당신 이름도 올라간 거. 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요? 왜요? 아버지 말씀이 버스 탄 손님들한테 욕 제일 많이 먹고 그래도 계속 웃는 사람이 교통복지가 뭔지 제일 잘 안다고 하시더라.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이, 저는 그냥 제 할 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제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데. 민수는 조용히 그녀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침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몇 분이 차고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공짜로 태워준다며? 그래도 조심해야지. 공짜 좋아하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여. 그들 앞에 서윤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마음 편히 타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맞추고 안전은 제가 책임질게요. 태준이 그 말을 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돈은 내가 벌었고 마음은 저런 애들이 지키는 거지. 첫 회차가 떠나기 직전 민수가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1회차 끝나면 같이 점심 드시죠. 그래. 근데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나도 702번 한 바퀴 더 타겠다. 또요? 서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젠 아버님 단골 승객 되시겠네. 그놈의 단골. 태준이 웃었습니다. 내 인생 버스 마지막 정류장에 누가 같이 타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버스 문이 닫히고 702번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 승객들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고 그 뒤에서 민수는 배를 잡고 서 있었고 서유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은 태주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구겨졌다 펼쳐진 종이였습니다. 맨 위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쓰는 각서. 그는 천천히 글자를 새기듯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강태주는 남은 생 동안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어 보지 않을 것이며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에서 같이 내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맨 아래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적었습니다. 202X년 겨울. 강태준.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뒤 봄 702번 버스 안.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버스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간 자리 창가에 앉은 태준이 살짝 몸을 기댔습니다. 아버님 졸리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괜히 이런 말이 나오네. 어떤 말이요? 그는 창밖을 한 번 더 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데려다줬다. 민수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직 안 내렸는데요? 이미 내릴 준비는 다 됐지. 그 말에 서윤이 100미러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정류장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다음 길은 이제 아버님이 조금 더 따뜻해진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강신운수 본사 강신재단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버스는 노을빛이 번지는 거리 위에서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명과 아들 하나와 버스 기사 며느리 하나가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타고 왔다 라고 말해주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